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를 나누실 분은 대전 150만 인구의 민중의 지팡이로서 굳건히 대전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대전경찰청 정용선 청장님을 모시고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포돌이라고도 했고 또 요즘 현대에 와서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끌을 수 있는 오늘 귀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경찰청 청장님이신 우리 정용성 청장님을 모시고 오늘 멋진 데이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장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청장 정용선 치안감입니다. 항상 저희 경찰을 성원해 주시고 또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대전경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늦었지만 우리 이번 그 대전지방경찰청이 생기고 몇 대 청장님으로 오신 거죠? 제가 이제 7번째, 7대 청장으로. 그래 됐나요 벌써? 예. 어떻게 4월 12일 날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포부가 크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그 경찰청장님으로서 또 그 포부를 한번 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3천여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대학 건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4대 사회학 건절이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이 그동안 이 건절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하면서 단속과 검거와 같은 그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4대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거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 활동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범죄에 따라서는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평생 동안도록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고 불안감이 이제 쉽게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경찰청에 계실 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 장애인계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우리 사회의 그 대표적인 그 사회적 약자 그러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동과 여성은 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성 청소년 관아, 여성 청소년 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저는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서 이미 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지 인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함을 느꼈습니다.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 단체 대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갔을 경우에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차를 대놔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진료를 예약한 시간보다 한 2시간 늦게 들어가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안 좋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했다라고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이 발벗고 나서서 이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인권을 제대로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노인과 장애인계를 신설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특히 민중의 지팡이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 하면은 소통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소통하기도 유명하고 또 대외적으로 또 이 민간인들과 소통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이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승진을 좀 빨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겸손하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선배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격의 없이 그리고 제가 현장 경험이 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 경험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도 자주 마련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는 편인데 이제 지위가 올라오면서 그것도 또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SNS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교감을 나누고 특히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실시간 의견 교환도 하고 또 이제 보고 체계 자체도 일선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이 저한테까지 보고되려면 빨라야 30분 뭐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경찰서로 보고하고 거기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지방청으로 보고하고 해서 다시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속도가 느리면 결국 경찰의 조치가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대전 시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한다 그러면 1시간이면 벌써 우리 대전은 물론이고 충남권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려면 현장에서 바로 저한테까지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그 채팅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보고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특히 이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서 미기가 하신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이 또 미기가 한다든지 청소년이 가출했다든지 하는 그런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 하여튼 최대한 저한테 빨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찰력을 그쪽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100% 찾아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 대전지방경찰청장 이것만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21일 날 출범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각 정부 기관 또 대전에 있는 또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계, 대학, 기업 총 망라해서 261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제 행복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찰한테 지금 주어진 임무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안보의 위협보다 범죄 위협, 특히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빨리 이렇게 극복해드리는 것이 저희 경찰의 임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경찰이 검거하고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거하고 처벌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방으로 가야 되겠다.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정이 문제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흉악 범죄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45%, 또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16%에서 61% 정도가 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런 학교폭력을 참 관련된 사람들이었고요. 다시 이제 더 어린 시절로 들어가 보면 35%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약 67%가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또 아버지의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가정 불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홈메이드 크리미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되겠다. 근데 가정폭력 근절 그러면 이 예방 정책을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하자. 아, 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의 역할이 훌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훌륭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든지 그 사회적 양극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좌절을 겪거나 이런 성인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어떤 분노 내지 어떤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술로 푼다든지 아니면 폭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잘 보듬어서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히읗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히읗만 따갖고 저희가 하하하 운동 이렇게 예. 이름을 붙여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 누가 뭐래도 최고 선두주자고 그 엘리트 코스를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경찰대학 진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좀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좀 속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재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과외 학원 이런 게 다 금지되고 이래서 이제 학비를 조달해서 이렇게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예. 그런 학비라든지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 경찰대학을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부임지 경찰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경위로 인간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저희가 경위로 인간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수석 졸업을 해서 이제 대통령 그 표창을 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 이제 어렵게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저를 이렇게 길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는 상을 받고 또 1등 그때 당시에는 1등 졸업생한테만 대통령이 직접 계급장을 이렇게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효도를 조금은 한 거 아닌가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짐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대학 과정을 마치고 또 경찰 간부로 이렇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국가로부터 진 빚을 좀 열심히 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어리긴 하지만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비 올 때 비 맞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다짐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